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청소부 복장의 한 노인이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강태준 회장의 만년필은 이미 계약서를 떠난 후였습니다. 임원들이 벌떡 일어섰고 경비가 달려왔습니다. 회장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한 청소부가 수천억 대 계약을 막으려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모든 것은 그날 새벽부터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 대한그룹 본사 건물 복도에 청소 카트를 끄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박순자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새벽 청소는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그래도 이 일자리라도 있는 게 감사했습니다. 어휴, 저 할망구 또 왔네. 복도 끝에서 같은 청소부 2명이 수군거렸습니다. 일도 느린 주제에 맨날 새벽부터 와서 뭐 하는 건지. 그러게, 우리 일까지 빼앗으려는 거 아냐? 박순자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묵묵히 걸레를 헹구고 또 닦았습니다. 6시쯤 됐을까요? 출근하는 직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빼입은 젊은 사원이 휴대폰을 보며 걸어왔습니다. 박순자는 얼른 몸을 옆으로 피했지만 그 사원은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보듯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자의 작은 목소리는 복도에 흩어졌습니다. 7시 간신히 1층 청소를 마쳤습니다. 박순자는 계단 난간을 붙잡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젯밤 저녁을 굶은 탓이었습니다. 아들 병원비 독촉 전화가 와서 그 돈 마련하느라 식비를 아껴야 했거든요. 2층 복도를 닦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박순자는 벽을 짚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켜. 임원 2명이 급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비틀거리며 옆으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계약건 준비는 다 됐나? 물론이죠. 윤 변호사님이 완벽하게 검토했다던데요. 수천억짜리 계약인데 실수 없어야 할 텐데. 임원들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박순자는 벽에 기댄 채 숨을 골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수천억짜리 계약이라고 했나? 박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 회장실 문이 보였습니다. 오늘따라 그곳이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아직은 몰랐습니다. 저 문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오전 9시 본사 로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대한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투자 계약이 체결되는 날이었습니다. 임원들이 분주하게 오갔고 기자들까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구석에서 화분에 먼지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환자 보호자님이시죠? 입원비가 이번 달까지 밀려 있는데 내일까지 안 내시면 퇴원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제발 며칠만. 이미 2달째입니다. 내일 정오까지입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300만 원. 그녀에게는 3억 원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좀 치워요. 로비 소파에 앉은 기자가 커피잔을 내밀었습니다. 박순자는 얼른 다가가 쟁반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려서 쟁반이 기울었고 커피가 조금 흘렀습니다. 어휴, 제대로 좀 해요.
기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렸습니다. 박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재빨리 흘린 커피를 닦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0시쯤 박순자는 잠깐 쉬려고 건물 뒤편 계단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꺼낸 건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그것도 할인 스티커가 붙은 것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으로 억지로 넘겼습니다. 그때 계단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변호사님, 계약서 검토는 확실한 거죠? 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제가 직접 3개월간 검토했습니다. 한자 한자 완벽합니다. 윤 변호사의 자신만만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야 할 텐데. 이번 계약 하나로 회사 규모가 2배는 커질 테니까.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오후 2시 조인식만 무사히 마치시면 됩니다. 두 사람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박순자는 몸을 더 구석으로 움츠렸습니다. 그들 눈에는 그녀가 보이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정오가 지났습니다. 박순자는 회장실 청소 순서가 돌아와 카트를 끌고 올라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장은 아마 조인식 준비로 바쁠 터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회장실, 비싼 가죽 소파, 거대한 책상, 벽면을 가득 채운 상장들. 박순자는 이 모든 게 낯설고도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를 닦는데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해외 투자 계약서 마이너스 대외비. 박순자는 먼지를 털려고 서류를 살짝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에 첫 장이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순자의 눈이 서류 한 문장에 멈췄습니다. 손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니, 이건... 그녀는 다시 한번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돼. 하지만 누가 청소부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 30분. 조인식까지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박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임원들이 회장실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박순자는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그제야 한 임원이 귀찮다는 듯 돌아봤습니다. 뭐야? 청소 아줌마가 왜? 급한 일이 있어서 회장님께 꼭 말씀드릴게. 지금 무슨 날인 줄 알아? 회장님이 청소부 만날 시간 있을 것 같아? 다른 임원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아니,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계약서에. 계약서? 계약서는 당신이 왜? 임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박순자를 쳐다봤습니다. 청소나 하면 되지 무슨 계약서를 봐? 그게 아니라 제가 우연히 봤는데. 우연히? 대외비 문서를 몰래 봤다는 거야? 순간 박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임원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당신 지금 엄청나게 큰일 날 뻔한 거 알아? 기밀 유출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 아니에요. 그냥 청소하다가. 그만. 당장 나가.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윤 변호사와 함께 나왔습니다. 무슨 소란이야? 회장님, 죄송합니다. 청소부가 계약서를 몰래 봤다고.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계약서를?
박순자는 용기를 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회장님,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그 계약서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뭐? 회장실 앞이 얼어붙었습니다. 윤 변호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가 봤는데 제3조 후반부에 이상한 조항이. 이봐요. 윤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청소부가 법률 계약서를 검토한다는 겁니까? 회장님, 조인식 시간입니다. 이런 헛소리에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회장이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박순자를 다시 봤습니다. 눈빛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죠? 박순자입니다. 박순자 씨,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수천억짜리 계약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요? 자격이요. 저는, 박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이미 오래전에 묻어버린 과거였으니까요. 청소나 잘하시오. 자기 일이나 제대로 하고. 회장이 돌아섰습니다. 윤 변호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경비 불러서 내보내세요. 정신 나간 사람 같으니. 잠깐만요. 회장님, 박순자가 소리쳤습니다. 회장이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소란 피우면 당장 해고요.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임원들이 뒤따랐습니다. 박순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본관 대강당에는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무대 위에는 강태준 회장과 해외투자사 대표가 자리했습니다. 박순자는 강당 뒤편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청소 카트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역사적인 조인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두 사람 앞에 계약서가 놓였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박순자는 발을 뗐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박수 소리에 묻혔습니다. 잠깐만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회장이 계약서 첫 장에 서명했습니다.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안 돼요. 박순자가 소리쳤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사람, 청소부 아냐? 왜 저기 있어?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윤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경비, 당장 저 사람 내보내. 경비 2명이 달려왔습니다. 박순자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놓으세요. 회장님,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박순자가 발버둥쳤습니다. 경비들이 그녀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독소 조항이 있어요. 제3조 5번째 항목을 보세요. 미친 사람이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박순자에게 향했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보내. 당장. 회장님,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박순자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경비들은 그녀를 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놓으세요. 제발. 회장님. 쿵. 강당 문이 닫혔습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박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경비들이 위협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다시는 건물에 들어오지 마세요. 이미 해고 철이 들어갔으니까. 해고요? 당연하죠.
조인식을 망치려 한 사람을 어떻게 둡니까? 경비가 비웃으며 돌아갔습니다. 박순자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경고하려 했을 뿐인데 모든 걸 잃었습니다. 유일한 일자리마저 잃었습니다. 아들 병원비는 어떻게 합니까? 밀린 월세는요? 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섰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소란이었습니다. 강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임원 한 명이 황급히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큰일 났어. 큰일 났다고. 박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1시간 후 건물 정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얼굴이 흑빛이었습니다. 해외 투자사가 계약 조항 악용하기 시작했어. 수백억 추가 요구에 위약금은 수천억이래. 박순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역시 독소 조항이 발동됐습니다. 윤 변호사, 당신이 검토했다며? 죄송합니다. 계약서 구조가 너무 교묘해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3조 5번째 항목을 보셨어야 했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박순자였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든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중재기관이 투자사 측 변호사가 이사로 있는 곳입니다. 공정한 중재가 불가능해요. 제7조는 위약금 산정 기준이 모호하고 제11조 기술 이전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박순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박순자입니다. 30년 전 이 회사 법무팀장이었습니다.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순자, 설마 전설의 박 팀장? 한 나이 든 임원이 헉소리를 냈습니다. 어떤 복잡한 계약도 단번에 독소 조항을 찾아냈던. 그런데 왜 청소부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그 박순자 팀장입니까?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더 이상 박순자를 청소부로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청소부로? 회장이 물었습니다. 박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30년 전 대한그룹은 거래처 사기로 파산 직전이었어요. 회장님, 아버님이 구속 위기였죠. 그걸 제가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썼습니다. 독소 조항을 놓친 게 제 실수라고. 회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실은 아니었어요. 저는 미리 보고했었지만 회장님은 거래처를 믿으셨죠. 하지만 회장님이 무너지면 수천 명 직원이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었습니다.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년 3개월 복역했습니다. 출소 후엔 법조계에서 매장됐고 남편은 병으로 쓰러졌어요. 병원비가 필요했죠. 남편이 세상 떠나고 아들마저 아프자 이 회사 청소부 모집 공고를 받습니다. 우리 회사인 줄 알고요? 네, 알고 왔습니다. 회장님, 아버님 장례식에 갈 수 없었던 대신 이 복도를 닦으며 기도했어요. 회장님이 지키신 회사가 번창하기를. 강태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해외 투자사가 일주일 내 추가 금액 요구합니다. 직원이 황급히 외쳤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박순자가 대답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사기나 기망 행위를 증명하면 무효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런 증거 따윈 없습니다. 윤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박순자가 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윤재혁 씨,
우리 30년 만이네요. 30년 전 당신은 제 밑에서 일했죠. 거래처 계약서를 처음 검토한 사람이 당신이었고 제가 지적했더니 자존심 상했다고 화냈어요. 윤 변호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저를 고발했죠. 제가 일부러 독소 조항을 놓쳤다고. 박순자가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당시 업무 일지입니다. 윤 변호사가 검토한 날짜, 제가 지적한 내용 전부 기록돼 있어요. 회장이 수첩을 받아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이번 계약서가 30년 전 그것과 똑같은 구조예요. 해외 투자사 측 변호사가 누구죠? 김동욱 변호사입니다. 당신 대학 동기 아닙니까? 이번 계약, 당신이 김동욱과 짜고 만든 거죠? 바로 그때 직원이 노트북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IT팀이 윤 변호사 이메일 복구했습니다. 투자사와 주고받은. 회장이 화면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독소조항 위치를 가르쳐주고 부회장 자리 약속받고 당신이 우리 회사를 팔아넘기려 한 겁니까? 윤 변호사는 벽에 기댄 채 무너졌습니다. 일주일 후 박순자의 분석 덕분에 계약 무효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윤 변호사와 투자사 측의 공모가 명백히 드러났고 대한그룹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전 직원을 본관 대강당에 소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분께 사죄하고 감사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단상 옆에 박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청소부 복장이었습니다. 30년 전 이분은 우리 회사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제 아버지를, 이 회사를, 여러분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감옥까지 가셨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그런 분을 우리는 청소부로만 봤습니다. 무시했고 비웃었고 쫓아냈습니다. 회장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박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순자 팀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강당이 숙연해졌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순자를 무시했던 직원들, 비웃었던 동료 청소부들까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일어나세요, 회장님. 법무이사로 복귀해 주십시오. 아니, 부사장으로 모시겠습니다. 당신이 받아야 할 대우를. 박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박순자가 청소 카트를 잡았습니다. 회장님, 진짜 존엄은 직함이나 자리에 있지 않아요. 제가 이 복도를 닦을 때 누가 뭐라 하든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게 진짜 존엄이에요. 회장이 말없이 박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뭐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제 아들 병원비 지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당장 회사 복지 제도로 해주세요. 특혜가 아니라 직원 가족 의료비 지원으로요. 다른 직원들도 혜택 받을 수 있게. 강태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청소 직원분들 처우 개선 부탁드려요. 다들 저처럼 힘든 사연 안고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회장이 박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순자는 여느 때처럼 4시에 출근했습니다. 카트를 끌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경비는 문을 열어줬고 임원들은 먼저 인사했습니다. 동료 청소부들도 달라졌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편찮으신 데 없으세요? 박순자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도 열심히 일해요. 복도를 닦는 박순자의 뒷모습은 여전히 구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빛이 그녀의 등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진짜 존엄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 지킨 신념과 선택에 있다는 것. 박순자는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